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3.16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9월 CPI 발표를 경계성으로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금 가격과 유가는 여전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 영향성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66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는 배럴당 91.1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는데 특이사항이 하나가 더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국경절 간의 소비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부동산 특별 관련 그런 또 정책을 또 따로 빼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산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전문가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연말과 내년 2월, 3월 이전에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태가 더욱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보게 되면 8일 기준으로 러시아 크림대교에 폭발성이 좀 있었다고 해서 보복성으로 또 10일 기준으로 러시아 키이우 포함해서 12개 지역 미사일 공습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에 긴급 화상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때 이렇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떠한 또 결과가 나올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영국의 중앙은행 추가 시장 안전 조치 부분이 조만간에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650억 파운드 채권 매입이 예정대로 14일날 종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진통이 커질 수도 있고요. 코인 시장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 한도 50억에서 100억 파운드로 증액을 하고요. 세 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10월 30일 예상한 중기 재정 전망에 11월 3일 통화 회의도 있다라고 하고요. JP 모건에서 이런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6월에서 9개월간의 경기 침체가 보여진다. 내년 중반까지 미국 세계 모두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헤지펀드 매니저 존스가 미국 경제 현재 침체됐거나 침체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국의 투자자 분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 침체 이야기가 벌써 몇 개월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언제 온다라는 것이냐,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물가 고용 탄탄하지 않냐, 도대체 언제 안 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물가가 더 세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구조조정 들어가고요,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 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시간 대비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대략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효과까지 나오려고 하면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성격이 급하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인내를 기르는 스킬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프린시펄 자산운용 최고 운영 책임자가 내년 2분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시장은 6개월 앞을 보고 움직일 것이다. 올해를 지나 내년 1분기 정도의 시장의 바닥을 좀 볼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기준금리 0.5% 이상 시 이자 부담 증가 규모가 1인당 평균 32만, 취약차주 25만, 그리고 비취약차주 33만원 정도를 더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고위험 가구라고 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40% 초과했고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초과하는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 38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더 늘어나겠죠. 아직까지도 금리가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폴 트저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침체가 300일 정도 지속이 되고 주식은 추가적으로 10%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최근에 위험자산이 좀 더 하락해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한계기업 5년 새 15% 급증했고 고금리 덮친 올해 크게 늘 것 같다. 지난해 대기업 12% 3년 연속 이익도 이자도 못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회생은 여전히 미진하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은행도 대규모 어느 정도 덩치가 좀 있는 애들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내보내고 있죠. 그 이유는 언제든지 불확실성이 왔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또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좀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 구조조정, 자살률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별히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또 바이낸스 거래량이 고점 대비 80% 하락이고요. 업비트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94% 거래량이 축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 프리미엄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가장 괜찮은 이유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이 통화 프리미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전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그리고 업계 해고 현황을 보게 되면 뭐 바이낸스 FTX OK 정도는 어느 정도 뭐 감내할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비슷한 위험자산 주식 부분도 보게 되면 거래액 이용자 추이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잘 안 본다라는 것이겠죠. 여전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잘 안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라고 하면 맨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읽고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죠. 네, 나쁜 것도 봐야 이게 어느 정도 좋았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고 나빴을 때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키울 생각은 없고 회피하는 능력만 키워봐야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죠. 네,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코인 소식 한번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장기 홀딩 물량 입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서 18개월 홀딩 물량이 약 1000개씩 입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마른 수건 물건 짜내기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급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 지표의 상승과 상승 속도를 보면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에서 높은 위험과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상위 10위의 거래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시적으로 충격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게 약간 꺾일 때마다 시장 충격이 좀 컸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꺾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주장도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좀 더 길 거냐 아니면 짧게 곧바로 이렇게 회귀해서 떨어질 거냐, 이 차이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보유자 50%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률이 높을수록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50에서 60% 구간이 소량의 비트코인 매수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매우 높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지표를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매수 기회를 나타내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상 이번에 5번째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신호 체계인데요. 온체인 데이터 지표는 본인이 가장 보기 편한 거, 그리고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자기 입맛에 잘 맞는 거, 그리고 정확도가 내 주간에서 제일 잘 맞는 거 한두 개 정도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 올해 9월 중순 이후 지갑에 5,000 비트코인이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월 17일부터 100개에서 200개 꾸준히 구매했고 순잔액이 21,000개 정도에서 26,280개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단기 보유자 6개월 비트코인 공급량이 사상 최저 수준만큼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글래스 노드의 데이터 지표로는 그만큼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더더 매력적인 추이이지 않겠냐라는
척도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 회사 임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시 CFO도 1년이 못 돼서 떠났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먼저 그냥 자기가 사표를 해서 떠나가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뭐 능력 부분, 이거 재무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치가 안 되니까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뭐 집행을 했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야나두도 가상자산을 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보호한도 변경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진작에 해야 될 거 이제 막 했다라는 건 통화량 추이가 이제 많이 다시 옥죄고 있지만 과거 대비만큼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예금 보호 대상을 늘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억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은행에 하나은행 계좌가 만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한 은행당 한 계좌의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한 계좌당 5천만 원씩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1억이 되면 한 은행당 1억 원씩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코인 300만 원 투자해서 30억 벌었다. 그래도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또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10월 7일 기준으로 나왔던 게 있는데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기자가 되게 생각 없이 좀 기사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게 되면 파이어는 젊은 나이에 공격적으로 재테크해서 조기 은퇴를 한다라는 방식인데, A씨가 코인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100배나 커 위험하지만 얼마나 냉철하게 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졌다라는 점은 저는 동의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되게 웃긴 건, 이분들의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좀 간 거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 삶은 달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댓글이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다, 뭐 이런, 뭐 기자가 생각보다 뭐 생각 없이 뭐 글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로 이슈 나왔던 거 두 개만 이야기를 좀 꺼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강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백일동 4호 라인 10층 이상 10월 8일 불꽃 축제 관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코니 대여,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여를 해서 50만 원 정도를 중고 당근마켓에다가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다가 해놓고 이제 요걸 대여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알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해놓고 이렇게 부수익을 또 창출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현대 한강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봤어요. 가장 싸게 거래되는 게 17억에서 22억 원 사이였습니다. 물론 조망권 아주 미쳤죠. 뭐 한강이 껴져 있는 아파트 위치 보면 미쳤잖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뭐 그렇고요. 또 좋은 회사 들어가 보시면, 또 여의도 쪽 회사나 좋은 회사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있는 그 빌딩에서 회사가 그 날만 또 빼가지고 직원들에게 복지적 차원으로 또 가족들 초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이라고 해서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급 500만원, 자동차 2000cc, 통장 잔고는 1억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1회 이상을 가야 된다. 소득 및 자산은 월 평균 374만원이 되어야 되고요. 맞벌이는 52.8%, 자산은 2.3억, 부채 1억 원, 수면은 7시간, 근무는 8시간, 커피 2잔에 점심값 6,200원, 가족과 1.7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운동은 일주일에 1회, 취미 1.3회, 모임은 2.6회 정도 되고, 4인 가족의 31평 아파트 중형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교육비는 자녀 1인당 37만원 월 정도가 지출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경조사는 대략 한 2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식은 않는 중상층 아래라고 보는 게, 여러 데이터를 제가 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중상층 아래이다, 중산층인데도 중상층 아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더라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냉철하게 보면 본인이 해당해 있는 그 근로소득 범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또 여전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원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자원을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투자도 이번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 이 기반의 여건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힘들었었을 때도 내가 이 정도 어려웠던 부분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도 잘 견뎌낼 수 있듯이, 이번에 힘들었다라고 해서 못 견디게 되면 다음에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거래량이 매우 적은 형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배경은 미국의 10월 달에 금리 인상 요건이 없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체력을 좀 보충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굳건하게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고 있는 배경은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잘 보시기 보면서, 저는 매번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만 2만 미치면 여전히 싸다, 2만 달러 미치면 여전히 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길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승리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